수학의 정석 10단원 2차 번호식과 2차 함수 연습 문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수가 많고요. 좀 어렵습니다. 공부 목표를 문제를 푸는 것에 두지 마시고 해설을 보면서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해설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10-1번을 볼까요? 일단 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이런 식이나 조건은 밑줄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라는 2차 포물선이 나왔고요. 근데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 이렇게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차 함수는 근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개수가 쫙 정해져 있죠. 결국 f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d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d가 0일 때,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1번을 보면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d가 0보다 클 때 그 값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fn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때 m의 범위를 구하니까 m이 0보다 작고 4보다 클 때 y 값은 2, y는 2라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가 0일 때, 자 이제 이때는 중근이니까 하나의 실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때 m이 0이 되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이퀄 0이 되는 m의 값은 0 또는 4일 때예요. 이때 y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fm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이 범위, 그러니까 m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y는 0, 그러니까 x축 위에 직선이 되겠죠. 선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범위에 맞게 선분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y는 0이니까 y축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1, 4일 때 1,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그죠? 2, 4보다 클 때 2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이번 문제는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밑줄 그어줄까요?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오직 한 점.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만난다 라는 것은 교점이잖아요. 교점. 교점을 과연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퀄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방정식, 두 함수를 이퀄로 연결하는 거예요. y는 물론 빼지겠죠.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교점을 이렇게 이퀄로 표현한다 라는 걸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직 한 점이니까 이퀄로 표현해서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가 0이 된다 라고 풀면 되겠죠. 10-2번을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퀄로 해서 하나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a-1인데 이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0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에다 1을 대입하니까 이 값은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만족하죠. 두 번째는 a가 1이 아닐 때인데요. 당연히 d가 0이어야 됐잖아요. 판별식 d를 사용하면 0이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완전제곱식이 돼서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 a는 3 이 두 가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보겠습니다. 포물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은 전부 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좀 기네요, 그죠? 이거와 직선 y는 x 이 두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이 길든 말든 상관없어요. 두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라고 그랬는데 교점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퀄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다른 거 빼고 좌변은 x에 관한 2차식, 우변은 x, 이퀄 x가 돼서 하나의 2차 방정식 만들고요. x 좌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0, 곱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0-3번
밑줄 그어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퀄로 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든다. 여기서 x는 물론 이항해서 이퀄0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그죠? 부호가 반대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근의 합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곱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합은 0이고 곱은 음수다. 그러면 여기서는 a-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범위 이거 인수분해 하겠죠? a-3 그 다음에 a 플러스 3 이 0보다 작으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범위에 a가 2가 들어가잖아요. 만족하는 겁니다. 예. 다음 4번을 볼게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 점 중에서 이걸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거리가 가장 최소인 점의 좌표 x좌표를 구하라는데 일단 우리 거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보통 거리는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최단 거리. 그런데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최단 거리라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걸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죠? 그러면 접점이 생기겠죠. 이 접점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포물선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하니까 접선의 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고요. y절편만 모르니까 k로 놓고 접하니까 판별식 d를 사용하면 되겠죠. d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4번을 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 놓고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준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만들어 이걸 밑줄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이 된다. k값은 4가 됩니다. 대입하면 k값에도 4를 대입하면 x의 값 구할 수 있고 y 값도 구할 수 있어서 접점은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5번을 볼게요. 포물선 y는 fx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밑줄 그으면 y는 ax 꼴이 되겠네요. 그죠? 두 점 AB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1,2로 주어졌네요. 포물선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고 선분 AB의 중점이 2분의 1,1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포물선이 최고차항이 양수고 이렇게 직선과 만나는데 여기 A점, B점이에요. 그러면 중점을 보통 이제 M이라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중점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선 AB 위에 있죠. 따라서 y는 ax는 2분의 1,2를 지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x와 gx 이퀄로 나타냈을 때 이 점은 축의 방정식 위에 있습니다. 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y는 ax는 원점과 2분의 1,2를 지나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부터 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중요해요. 직선이 두 점 0,0과 2분의 1,1을 지나므로 gx는 2x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를 구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을 지나니까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y는 fx의 꼭지점 1,2입니다. 그리고 y는 gx 위의 점. 마찬가지죠. 이 꼭지점은 1,2인데 먼저 구했을 때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하니까 만족하죠? 그걸 만족하죠? 요 1,2가 gx 위에 있구나. 그죠? 그러면 점이므로 x는 1은 방정식 fx 이퀄 gx의 한 칸이 되죠. 왜냐하면 x는 1은 1,2는 fx의 점이기도 하고 gx의 점이기도 하니까 fx 이퀄 gx의 한 칸은 x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이퀄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나머지 한 근을 모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fx equal gx가 다라는 걸 p라 하면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AB의 중점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x의 좌표가 2분의 1. 그 2분의 1은 p와 1. 그러니까 x 좌표가 p하고 1이잖아요. 이걸 중점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p 플러스 1은 2분의 1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p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p는 0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따라서 포물선은 일단 0, p가 0이니까 0,0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고 1,2가 꼭지점이라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표준형이라고 했죠. 이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완전제곱식골.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면 대칭 축은 요 완전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2라는 것은 자 여기서 a 값이 만약에 양수일 때 이 점이 1,2라고 했잖아요. 1,2. 그러면 대칭 축은 x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되겠고 그때 x가 1일 때 y좌표는 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요 x제곱의 개수는 몰라요.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서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도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위해서 a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x 전체를 다 구할 수 있죠? fx를 완벽한 시계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fx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포물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직선 y는 bx 플러스 2 이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죠.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좀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는데요. 일단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y축입니다. 그죠? 그리고 y절편이 a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교점 PQ라고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r이라 하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점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러는데 이 P는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퀄로 연결해서 하나의 방정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잖아요. 교점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인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 A와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으세요. 유리수라는 조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든다. 2항에서 2차 방정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A, B가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니까 유리수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켤레수 1 마이너스 루트 3도 한 근이다.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딱 구해서 그림까지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계산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 PQR이 있는데 여기서 밑변을 PQ라도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직선과 점까지 거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둘로 나눠야 됩니다. 왼쪽에 이 교점을 K라 하고 삼각형 KQR 그 다음에 삼각형 KPR 이 두 개의 삼각형.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KR이고요. 높이. 이 점은 이제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X 값이잖아요. 절대값 X 값. 근데 마찬가지로 QR은 구할 수 있고 이 높이가 이제 P점의 X좌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을 해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한 대로 이거 밑줄 그어줄까요? 삼각형 PQR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합이다. 삼각형 KRP, 삼각형 KRQ의 넓이 합이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10-7번을 볼게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일단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k로 주어졌어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을 a, b라고 했네요. 그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을 pq로 했습니다. 이거 읽을까요? a, b의 수선의 발을 pq로 합니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뭘 할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a점과 p점의 x좌표는 같다. 그리고 b점과 q점의 x좌표도 서로 같다. 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점 x좌표를 a라 두면 p점의 x좌표는 a, 0, p점의 좌표는 a, 0, b점의 x좌표를 b라 두면 q점은 b, 0이 되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직선 y는 2x 플러스 k,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뒀어요. 도삼각형 APR, 삼각형이 두 개가 이제 점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BQR의 넓이 합이 4일 때 4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이고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이 4라는 거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10-7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A점, B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A점 X좌표를 A, B점 X좌표를 B로 넣는 건 맞는데 일단 포물선의 위의 점이냐 아니면 직선 위의 점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식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포물선 위의 점 A를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게 되면 구하는 것보다 어차피 직선도 지나니까 직선의 Y좌표로 점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문제 풀릴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2차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일 때는 직선의 y좌표로 직선으로 y좌표를 만들라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P점과 Q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 영, B, 0이고요. R점은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y값에 0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니까요. 이 좌표를 알면 삼각형 APR과 BPR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전개를 하겠죠. 쭉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한 결과인데요. 현재 요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결국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삼각형의 넓이 합이 4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근데 이때 a와 b는 어떤 값을 가지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x 교점의 x좌표를 a, 교점의 x좌표를 b로 놨으니까, 그죠? 이항해가지고 x에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k-3으로 놓고,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럼 위에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이렇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고요. k값 인수분해를 통해서 2,6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방정식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A점과 B점을 만나야 되니까. 그죠? 두 점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조건 D는 4분의 D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K는 4보다 작아요. 그러면 6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는 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8번을 볼까요? 여기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밑줄을 일단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정식이잖아요. 이 방정식을 함수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y는 하나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또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될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제 범위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도 그려져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것만 알면 문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기 위한, 그러니까 네 개의 점에서 교점을 갖기 위한 범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와 E라고 그랬으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만나면 네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네 개의 실근을 갖죠. 8번 볼게요. 일단 1번과 2번 그림인데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그래프에서 만나면 A 값은 당연히 밑에 그림을 보여줄게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일단 요거 왜 1-A가 2보다 큰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자, 1번 그림, 2번 그림인데요. 1번 그림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y는 a인데 이거는 x축에 평행하면서 그래프 옮겨 다니는데 만약에 a가 4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4일 때도 안 돼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0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y는 2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요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이 중요한데 꼭지점이 x가 -1일 때 대입하면 1-a가 돼요. 그런데 이 점이 1-a가 2보다 작게 되면 이런 식이 되니까 어때요? 4개의 점에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a는 2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193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10-9번을 보면 10-9번에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에 관한 방정식이 있고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있고요. 잘 밑줄 그어볼까요? 자, 여기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부러 x의 개수를 2로 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추계 방정식을 할 수 있죠.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추계 방정식입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1이에요. y는 1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10-9번을 볼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한 가지 힌트가 y절편인데요. x가 0, x에다 0을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점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1점을 지나죠. 그런데 x축 아래에서 접어 올리니까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2점을 지낸다.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 y는 1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y는 1은 고정되어 있고 하나, 둘, 셋, 4개의 점을 만든다. 그 4개의 점을 앞에 뺐다 감마 델타. 이거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쓰는 방법도 뭐 감마는 R과 비슷하니까 쓸 때 별 불편함이 없고 델타는 이렇게 씁니다. 한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조건이 있었죠. 서로 단 4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이제는 합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이 0이다. 합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면 일단은 포물선에서는 대칭 축이 있습니다. 대칭 축이 있죠. 대칭 축 한번 그려볼게요.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알파와 델타의 중간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 베타와 감마의 중간값이에요.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파와 델타의 중간값, 그 다음에 베타와 감마의 중간값, 그 값이 여기.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값이다.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문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중간값을 계산하는 방법. 평균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고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됐잖아요. 둘 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덧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값이 0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equal 0이니까 a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4개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항상 대칭 축이 있습니다. 대칭성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10번을 볼게요. 포물선 y는 x의 제곱, 이것도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여기까지,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제1사분면 위에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 일단 여기서 제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이 이퀄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근은 알파와 베타라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는 뜻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d는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이렇게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함수의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조건들을 빠짐없이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알파 베타로 놓고요. 양수니까 뭐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도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써야 된다. 일단 4분의 D는 0보다 크죠. 그래서 K 범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둘 다 양수이다. 그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K는 3보다 크다는데 반드시 수직선 위에 K로 놓고 수직선이 나타내서 수직선 위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반드시 수직선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구하기도 어렵고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여기서 11번은 일단 밑줄 긋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요. 7x의 제곱하고 이렇게 좀 깁니다. 이 근이 0과 1 사이 한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이 0과 1 사이 한개, 그 다음에 1과 2 사이 한개라고 한다면 x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포물선 y라고 놨을 때, y꼴로 놨을 때 여기 0이 있고 1이 있겠고 2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니까 어떤 모양? 아래로 블록인데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죠? 그러면 이 함수 값들만 따지면 돼. f0 값은 양수, f1은 음수, f2도 양수,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1번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놓는 거예요. 밑줄 그어주세요. fx로 놓고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값 0, 1, 2의 함수값만 따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0일 때, f1일 때, f2일 때 크다, 작다, 크다. m에 관한 그 연립방정식, 연립분호식 풀어야 되겠죠. 반드시 이것도 각각을 모두 m에 관한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부분을 꼭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수직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2번을 볼게요. 12번을 볼게요. x에 관한 방정식이 있고요.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4x의 제곱. 두 근이 비슷한 문제네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0이 있고 1이 있잖아요. 최고차항이 요거 함수를 놨을 때 아래를 볼까 하는데 두 근이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f0과 f1이 둘 다 양수다. 이런 조건만 성화 안 됩니다. 축의 방정식이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되잖아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두 수 사이에 두근이 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쓸게 많아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10-11번을 보면 일단 fx로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프 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4개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f0, f1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이걸 안전제곱식으로 나타냅니다. 4 묻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 x 이렇게 먼저 나타내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제곱식 바꾸면 4 x 마이너스 4분의 m의 제곱하고 필요 없는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축의 방정식은 이퀄 0이 되니까 x는 4분의 m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수직선에 나타내고 m의 정수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직선이 나타나니까 m의 범위가 여기서 m은 정수라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째에서 m의 범위를 먼저 구한 다음에 m의 정수 조건을 바로 이용했네요. 그럼 m은 1, 2, 3밖에 없죠. 이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에 대한 n이 1일 때 1, 2, n이 1일 때, 그 다음에 n이 1, 2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값들을 찾으면 답은 m이 2이고 n이 1일 때 만족한다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10-13번을 볼게요.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의 식 밑줄 그어주시고요. 2차 포물선이고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점. 이것도 보세요. 요 2차 포물선과 이 직선 이퀄로에서 하나의 방정식 만나는 걸 알겠죠. 그런데 두 점 사이에 두 근이 만난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점. 물론 이제 D는 0보다 크다인데 D는 0보다 크죠. 뭘 써야 되느냐면 이 범위 안에서 D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이 범위에서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만나기 위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놨을 때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면 돼요. X축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두 근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러면 일단 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볼게요. 예. 일단은 뭐도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항에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x로 놨을 때 함수 값을 따질 수 있죠. 그죠? fx로 놨을 때 이거 중요하면 밑줄 그어줄까요? 그러니까 y는으로 넣었을 때와 fx로 넣었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 fx로 넣는다 그랬죠? 함수 값을 계산할 때는 fx로 넣는 거예요. 함수 값.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f2와 f-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그 범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범위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 상에 A축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연립부등식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부등식의 값을 구해 주세요. 습관처럼 그려야 됩니다. 습관처럼. 자, 14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한 근은 1과 2 사이, 다른 한 근은 2와 4 사이인데요.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함수로 놨을 때 fx로 놓거나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한 근, 2와 4 사이에서 한 근,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함수 값들만 따지면 되겠죠. 그죠? 14번 볼게요. 14번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함수로 놓고 이 함수로 넣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y로 놓고 어떤 때는 fx로 놓고 함수 값을 대입할 때는 fx로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함수값 바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F1 0보다 크다, F2 0보다 작다, F4 0보다 크다 인데요. AB에 관한 부등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B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B의 값은 A-1보다 크고 EA-4보다 작아요. 이 두 개를 먼저 공통 부분을 찾았고요. 또 A는 A-1보다 크고 4A-16보다 크고 EA-4보다 작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 두 개 이렇게 나타내면 묶어서 연립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때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A 범위를 구했는데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에 만족하는 A 값은 4 또는 5밖에 없죠. 그래서 4인 경우와 5인 경우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4인 경우 B의 범위를 구하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고요. 두 번째 5일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하니까 B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고 4보다 크다니까 하나 있잖아요. B는 5. 그래서 A는 5, B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15번 볼게요. 실력 문제네요. 일단 포물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직선 L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x좌표를 주어졌네요.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면 두 개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2와 2가 된다는 거죠. 직선 m과 만나는 두 점, 마찬가지로 x좌표는 1,5.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 L과 m이 있는데 이게 점을 줘줬잖아요. 교점을 줘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개의 점이 만나서 마이너스 2와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는 a,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하나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1콜0. 두 번째 방정식은 a,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L과 M의 교점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자, 일단 fx를 놓고요. 이렇게 하고 직선 L의 방정식을 gx, 직선 M의 방정식을 hx로 놨는데요. 이때 이런 정의 y는 gx와 그 다음에 y는 hx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사람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fx-gx 이퀄 0. 그죠? 교점이었으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2와 2니까 방금 전에 마찬가지로 fx-gx는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fx-gx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자 이번엔 두 번째가 되겠죠. fx-hx의 해가 1,5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fx-hx는 a, x-1, x-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fx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fx를 소거하기 위해서 hx-gx 왜냐면 지금 두 교점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hx-gx를 계산해 줍니다. 1번 빼기 2번을 해가지고 그러면 a 6x-9가 되는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했잖아요. x좌표는 이퀄 0이 되는 거죠.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로 안이 0이 되는 x의 값, 즉 2분의 3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점 x좌표는 방정식 hx-gx 이퀄 0이 해이므로 별표. 그러니까 방정식과 그래프를 절묘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0단 16번을 보면 포물선이 있고요. 자, 밑줄 그어볼까요? 포물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이렇게 이제 요 직선까지만 한번 가보죠.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1,1은 지나고 2,-3에서 직선 y는 3x 접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포물선은 1,1도 지나고 그 다음에 2,-1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 ABC가 3개니까 방정식이 3개 필요한데 현재 2개죠. 그죠? 1,1을 대입해서 하나, 2,-1을 대입해서 하나, 그리고 접할 때 D가 0이다. 3개. 그럼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6번을 보면 일단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놓고요. y는 x-3인데 일단은 요 포물선이 1,1과 2,-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두 개의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풀이 방법은 사실 이렇게 바로 뭐 미지수를 줄여라 이걸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정식 포물선과 직선이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판별식 D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ABC에 관한 세 번째 식이 나오잖아요. D는 0.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ABC에 관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위의 조건에서 B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 C는 2의 플러스 3으로 바꾸어서 대입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3개를 놓고 풀 수는 없으니까 하나로 놓고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 A는 3, B는 마이너스 11, C는 9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7번을 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2x 플러스 a와 직선이죠. 포물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라는 건 뭘까요? 만나지 않을 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안 만나면 되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두 교점이 음수, 둘 다 음수일 때요, 음수. 양수 범위에서 한 번만 안 맞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아예 D가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아예 직선과 이 포물선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둘 다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7번을 볼게요. 자, 두 개의 방정식 일단 y를 소거해줘. 왜냐면 d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x는 0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허근일 때, 다시 말해서 새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 0보다 작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겠죠. 자, 이거나 또는 두 군이 모두 음수면 되겠죠. 양수 조건에서만 없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두 군이 모두 음수 조건 기억나나요? D가 0보다 크나 같고 두 군의 합은 음수, 두 군의 곱은 양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 위에 A좌표를 만들 공통 범위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것 또는 아래에서 구한 것 둘 중에 하나 또는이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18번 볼게요. 두 함수가 있는데 x에 관한 방정식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볼까요? 이걸 한번 밑줄로 볼게요. 1보다 큰 한개, 1보다 작은 큰 한개 이해가시죠? 이 포물선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2차 포물선이잖아요. fx와 gx는 3차식이긴 하지만 이 식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a값에 따라서 위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이 y좌편 1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a값이 양수면 1보다 작은 건 하나, 1보다 큰 거 하나, 그죠? 1을 기점으로 이렇게 또는 위로 블록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판별식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죠. 그죠? a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만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8번. 일단은 요식을 전개해 주니까 대입해서 전개해 주니까 x-1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x-1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왔죠. 이 항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1보다 큰 한계, 1보다 작은 한계잖아요. 따라서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1보다 큰 근과 1보다 작은 근을 가질 수 있어요. a가 0이면 바로 x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함수를 이런 거 hx라 두고입니다. 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일단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랬죠.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이니까 1이 두 근 사이에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y절편 2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죠? 근데 이거는 A값은 현재 양수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했는데 A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나왔으니까 만족하지 않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1이 이 사이에 있는데요. 그러면 FH1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범위가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됐어요. 근데 아까 A값이 0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까요? 19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여기서 1보다 작은 실근 적어도 하나. 이게 이제 보통 확률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요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정식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면 두 개이거나 하나이거나, 그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고민해 보세요. 19번 일단 fx라 두고요. 자, fx 우리 죽어주세요. 일단 놓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예요. 여기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근,
F1 값은 여기 1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두근이니까 D는 0보다 커 나왔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A인데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 X는 A인데, 그죠? 이걸 다 만족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은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근 중 한 근은 1보다 크고, 두 근 중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을 때, 자, 적어주세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조건은 하나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있습니다.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그죠? 그러니까 F1 값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그걸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범위를 구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A는 1보다 크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도 또 있어요. 볼까요? 두 근 중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것도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두 근 중 한 근은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F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A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해중에서 1보다 작은 거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 개를 모두 직선 위 A좌표가 되겠죠. 나타내서 공통 범위가 아니라 또는 어느 하나라도 있는 범위를 찾으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N은 1보다 큽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20번을 볼게요. 10-20번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D가 0보다 크네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되지 않음을 구해라.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증명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귀류법입니다. 별표하고 귀류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귀류법. 귀류법 정의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아도 적어놓으면 됩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다시 한번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적어두고요. 그럼 적어도 한 건의 정수분은 4가 되지 않음.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 볼까요?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되지 않음. 이거를 결론을 부정해서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번은 A가 정수라는 조건이 나타냈고요. 한 근의 정수분이 4. 그러면 한 근의 정수분은 4고요. 일단 적어도 한 근은 정수분이 4가 되지 않음을 그러니까 한 근이 4면 나머지는 4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한 근의 정수분이 4니까 일단 한 근은 이쪽에 있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20번 문제. 일단 fx로 두고요. 이렇게 fx로 두고요. fx 이퀄 0의 두 근을 앞에 베타, 정수 부분이 모두 4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x 이퀄 0의 두 실근 앞에 베타의 정수 부분을 모두 4라 하면 결론을 부정한 거죠.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4라고 했을 때 알파의 범위, 베타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베타도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되겠죠. 정수 부분이 4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같지는 않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부등식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좌변끼리 4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곱셈도 두 양수 모두 양수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4 곱하기 4가 되겠고 제일 수값은 그 다음에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등식의 합과 곱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a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a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a 값은 4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만족했듯이 보듯이 하나의
같은 A값에 대해서 범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모순이죠. 왜 모순이 나왔을까? 두 군이 정수분이 모두 4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순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이 4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두 근 모두 정수분이 4이다 라고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한 근만이 4가 되는 거죠. 정수분이 4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여기서 보면 다른 거는 4보다 작거나 다른 거는 5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사실 여기 풀이 방법이 이대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습을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거예요. 사실 노트가 좀 더 나은데요. 밑에 이거예요. F4 곱하기 F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 4가 있고 5가 있잖아요. 한 근은 요 4와 5 사이고 나머지는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첫 번째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F4의 함수값과 F5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고 두 번째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F4의 함수값과 F5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곱하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대입해서 풀면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A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 안의 정수는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1번 볼게요. 21번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중 한 근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이건 좀 뭔 얘기인가 싶죠. 일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 중 일단 두 개의 근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근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일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 근이 일단 이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x가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면 이 근 사이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뭐 풀이를 바로 보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10-21번. 일단 두 개 모두 실근을 가지니까 두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이란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잘못 봤습니다. 일단 D1, D2로 하고요. 직접 계산해 보니까 D1은 A의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D2는 1 플러스 4가 되는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 그래서 D1, D2를 구해서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과정을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확인했고요. 1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놨어요. 1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놨습니다. 첫 번째 식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각의 소항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에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도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만 놓고 이항하니까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식을 좌변 fx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이걸 fx로 둔 겁니다.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fx로 뒀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두 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한 근만 자 여기가 이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또는 베타가 이쪽에 있겠죠. 근데 결국에 한 근만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F알파 이게 F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F베타가 되겠죠. 이 점이 F베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알파와 F베타의 곱은 0보다 작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있음을 보여라니까. 그죠? 자, 그래서 F알파, F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곱을 구하는데 그래서 알파의 제곱 아까 계산해놓고 베타의 제곱 계산해놨잖아요. 그걸 다시 대입해가지고 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좀 길긴 한데요.
풀이 과정에 실수만 없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은 우리가 아까 공전에 계산해 놨으니까 다시 대입해 가지고 a에 관한 식을 전개하면은 두 수의 곱 f 알파 f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인데요. 일단 a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붙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결과는 음수가 되는 거죠. 아, 두 군의 부호가 f 알파 f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구나. 그죠? 그럼 두 군 사이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0-21번을 볼까요? fx와 gx가 있을 때 두 포물선 y는 fx, gx가 각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 x축의 교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공통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방정식의 두 근보다 크기한 각각이 공통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크기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x축이 있고요.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gx는 0보다 크기한 그러니까 fx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gx가 이쪽에 있겠죠. 이게 y는 fx f가 되겠고 y는 g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을 어떻게 따질까요? 일단 축의 방정식은 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개의 근인데요. 반드시 이 두 개가 요 g의 근 중에서 큰 값, fx 이퀄 0의 근 중에 작은 값이 분명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 교점, fx와 gx의 교점의 요 y좌표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교점의 y좌표가 되겠죠. 이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야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15를 볼까? 예, 여기 그림을 그려졌네요. 자, 그러면 y는 gx, y는 fx 그림을 한번 일단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칭 축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t 값은 일단은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D의 값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개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리고 대칭 축을 볼까요? 축의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A 값은 범위가 또 주어집니다.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공통 범위에서 공통 범위입니다.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번 A값은 1보다 작다를 구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두 포물선의 교점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죠. 교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 됩니다. 이거 밑줄 긋고요. 별표 해놓으세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두 개 해볼까요? 왜 그러냐면 다시 위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 이 점이에요. 이 점. 자, 이 점입니다. 이 점. 교점의 y좌표. 그러니까 fx 굴령의 두 근과 그 다음에 gx 굴령의 두 근이 이게 크기 순으로 이런 모양이 되려면 반드시 이 교점의 y좌표는 0보다 커야 된다. x축 위에서 만나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예, 세 번째 조건. 따라서 교점은 이퀄레스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니까 x의 제곱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문제는 x의 개수가 2, a-1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만약에 a는 1이 될 수가 없죠. 1이 되면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도 gx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서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근의 대소관계가 동일해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a는 1이 아닌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이 아니니까 양변을 a-1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결국에 교점은 f2분의 1 이퀄 g2분의 1이 되는데 교점의 y값 함수값이죠. a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자, 1번, 2번, 3번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공통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드시 수직선 위에다 그려서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려서 찾으세요.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문제수가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지 말고 문제 풀이를 100% 이해한다 라고 그걸 목표로 하자면 손으로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100% 이해하는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